반갑습니다. 주권방송 연속대담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장두석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회 방송에서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또 많은 젊으신 분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임신과 태교, 출산과 육아 이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불임률, 또 유산율 또 높아지고요. 또 재앙절개를 하는 산모들이 또 급격히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임신 출산 문화의 이제 현황, 실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원인이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임태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는 낙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하셔야 텐데 아유 늙은이가 또 남자가 또 대담하는 분도 혹시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맛도 있고 여러 가지로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가장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도래하면서 또 여성들이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도 많이 해지고 사람이 있고 좀 편하고 그러면은 괴로운 짓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안 낳으려는 이유도 있고 그 사회적으로 보면 불평등 사회가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아예 더 가만 갈수록 더 가난하고 근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녀들 뭐 사오남매가 날라가겠습니까? 그래 애 하나 낳으면은 1억 뭐 4, 5천만 원이 들어야 교육을 거의 맞춘다 그러는데 졸업할 때까지 그 정도 그렇죠. 든다는 거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무상 교육, 무상 급식이라도 하면서 국민 모두 그 국민들을 교육 우치를 그 향상도 시키고 그래야 할 텐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아이를 뭐 서희 너희 낳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이대로 저출산율 이대로 한 20년만 가면요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불임 부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임이란 남자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건데요. 원래 여성들이 난자를 가진 것은 고조할머니부터 정조할머니, 할머니,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서양 물질 문명이 구조적으로 장악이 되어 가지고 아주 그 구조적으로 장악이 되어서 이 모든 먹고 있고 잠자는 데가 완전히 독극물이 화학 물질이 쉴 사이 없이 입으로 또 피부를 통해서 이게 코를 통해서 무차별 유입되고 있는데 그 독이 그런 그 나쁜 더러운 피가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돌고 있으니 정상 세포는 괴사되어 버리고 이 암, 당뇨, 고혈압, 뭐 협병증, 뭐 생활습관병 온갖 겹친 대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질병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우리가 그 이렇게 참 아주 안 될 일은 임신부에게 그 화학 약물이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히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난자가 그렇게 오염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높은 가옥에서 살고 또 음식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그 남자들은 정자 감소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임률 같은 비만
그리고 뭐 숙변 정체 그리고 몸이 차버리고 그러면 어린이를 못 갔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시험 간 아이를 갖는다 야단 박석을 칩니다. 저 웃기는 이야기예요. 인위적으로 어린이를 임태를 시켜갖고 인위적으로 뽑아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종족 보존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 임태되게 돼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무리를 하게 돼서 불임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임률도 높지만은 이게 미수가 출산 같은 것이 많이 됩니다. 기형아 출산이나.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소금을 주적으로 보고 싱겁게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가 아이가 태반에 앉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양수가 바닷물의 염도거든요. 그러면 3.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양수는 싱겁지. 또 요즘에 여성들이 어린이를 가지면 더욱더 변비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예, 발효 음식 안 먹어보지, 가공식 먹지, 변은 안 나가지. 또 물 적게 먹어버리지, 싱거우니까, 싱겁게 먹으니까 몸에 염증은 가득 차버리지, 입맛은 떨어지지, 소화불량되죠. 그래가지고 뱃속이 이렇게 개운하게 깨끗해야 되는데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으니. 거기서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태반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산율이 높은 것도 자기가 이 어머니 태반에서 살 수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어머니가 잘 못 살아가지고 임신부가 잘 못 살아가지고 기형아가 될 확률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기형아 출산도 많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 안에서 커가지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자연 도태를 넘다. 그게 자연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수가 뱃속에서 아무리 살고 완성될 때에 어머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살다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7개월 만에 나가는 애도 있고 8개월 만에 나가는 애도 있고 이 조수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문제고 이 공예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양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대인들 그 현대 임신하신 분들의 양수가 예전하고 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싱거워버리죠. 하도 싱겁게 먹어라야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밤 날만 새고 방송만 들으면 싱겁게 먹으라 뭐라 소금을 주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을 정말 병마의 질곡으로 몰아넣는 행위들이거든요. 소금을 알면 세상이 보인 건데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더니 황소란 소자를 따고 귀금수라서 금자를 따고 소금 그런 거인데 소금을 알면 세상이 보인 건데요. 모릅니다. 소금이 뭐인 줄도. 미국의 흉내만 내고 미국도 이보다 훨씬 짜게 먹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 외국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먹어보면 굉장히 음식이 짭니다.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뭐 맵고 짜고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갈 판인지 정말 사람을 건강하니 유도하려는 거인지 병마 도가니로 몰아넣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또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아기를 살리는 건강한 임신 태교 출산 육아법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올바른 임신 방법 여러 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임신은 혼인 이전에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는 1년 정도 공을 들이면 결실을 하고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생명체를 얻으려면 4대의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지 대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을 4대가 공을 들여야 사람 참된 사람 하나 난다 그런 거인데 요즘에 뭐 그런 거 생각을 결혼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혼인하기 전부터서 몸가짐을 갖고 이렇게 금기할 것은 금기하고 또 이렇게 뜻있는 일들은 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무절제한 생활을 해버리고 산업사회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종족 보존하는데 훌륭한 자녀를 두야 쓰겠다, 어디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를 몰라도 그런 그 미래의 희망을 품고 훌륭한 자녀 두기에 관심을 가졌었겠다.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 임신 그 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중에 남녀가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난자 유지와 기형아 예방을 위한 민족 생활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소를 제거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숙변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채소 같은 거 먹고 발효식품 먹고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물을 많이 먹게 신진대사가 잘 되죠. 싱겁게 먹으니까 보통 2.5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병 없죠. 근데 국민 1인당 1리터 정도나 먹으려면 모르겠네요. 그러시면 이제 우리가 묵을 그 생수라고 먹는 거예요. 거의 증류수입니다. 그 서울 한강물도 말이죠. 수다하고 몇반석하고 소금 볶은 소금에다가 항아리도 넣어가지고 지금 뭐 정수기에 따라 먹는 거 있거든요. 네네. 항아리 손으로 만든 수공으로 만든 항아리 그 해남 땅끝에서 나오는데 거기다 물을 정수는 안 됩니다. 가라앉혀서 먹는 방법뿐이 없어. 그러면 한강물도 최고 1급수가 되어버립니다. 생수가. 그런데 거의 다 증류수를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 먹는 물은 거의 100%가 증류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 문제만 이야기하더라도 참 기가 막혀.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 건강이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 그래. 병으로다 맡겨버리고 제도에다 맡겨버리니까 국민의 생명을 마치 의사들이 병을 나는 것처럼 병원에서 병을 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수십조 원씩을 세금을 그러다가 때려받고 국민 건강 못 지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하다못해 물 문제 하나라도 이렇게 그 근심걱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증류수가 뭐인지 무슨 뭐 지표수가 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존양이는 별로 발표 안 하고 그래서 참 물 문제가 문제고 그래서 변비, 숙변, 뭐야나 몸에 염증, 독국물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 걸 몸을 청소하고 몸이 깨끗해야 피도 막고 그 안에서 깨끗한 곳에서 생명체가 거듭나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어머님 태반에서. 그런데 그 오물이 가득 차서 살고 있으니 아이가 태반에 있는 아이가 건져러들 못 오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도 그 임신 잘 안 되니까 그 임신을 하는 기간이 이제 도래하면은 한 몇 주 동안은 아주 이제 몸 상태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이런 준비는 하거든요. 그 다양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 어른들 같이는 못 오지만은 지금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금기 사항을 지키고 또 거풍도 하고 몸가짐도 갖고 그래서 이제 종족 보존하는데 훌륭한 자녀 두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나라에 희망이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재밌는 건데요. 선생님 쓰신 글 중에 잉태 장소는 자연과 친근한 곳, 기운이 좋은 곳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곳인가요?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주거가 네. 뭐 동서남북으로 둘러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자자오양 앞은 남이고 뒤는 북이고 그리고 자청룡 우백오가 오게 싸고 그런 곳이 좋고 땅하고 가까워야지 중력을 받습니다. 네. 그래야 지기와 자기를 받고 그런 거인데 요즘은 뭐 땅 가까워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높은 고층 건물에 사니까 높은 고층 건물에 살면 정자도 약해질 뿐 아니라 감소되어 버리고 음식도 발효가 안 되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땅 가까운 흙 가까운 데서 살 때에 그 장소가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은 그 기간에는 또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하는 건 어떨까? 이제 친정이라든가
자, 물론 좋은 틀을 잡아서 그 잉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술 한잔 먹고 그냥 즐기다 보니까 어린이 가져불고 뭐 그런 건데 또 그런 사고를 갖는 그 여성들이 많다면 나라가 희망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쁜 시간이고 또 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합방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네. 가장 그 24시간 중에 중력이 가장 많을 때가 새벽 3시부터 5시 반 사이거든요. 네. 그때 합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기항기 이렇게 합방예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유산을 인위적 유산을 많이 안 합니까? 예. 그렇죠. 그 예. 피임을 한다. 근데 절대 죄악입니다. 그런 것들은 꼭 그 어린이를 갖고 싶지 않거든. 합방을 한 다음에 이 생수로 씻고 여자가 네. 누워서 이렇게 이 고타를 한 겁니다. 방광에 이렇게 딱. 약 50회만 고타하면은 착자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 피임은 매육 엑기스로 피임을 했습니다마는 뭐 지금 누가 그렇게 피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짓들 해갖고 피임하고 자궁 경부가 상해버리고 보통 약물 먹고 그렇죠. 그 야단 박석을 치잖아요. 그건 정말로 현대화에서 잘못입니다. 그런 약 제 회사에서 그런 약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뭐 콘돔이다 뭐이다 이런 짓들 하면 안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하고 또 자연이 주게 되면은 얻고 받고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막 살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불이무도한 행위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이게 그 피임법도 이제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태교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요즘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젊은 부분들 임신부들이 태교와 관련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합니다. 책도 많이 사서 읽고 뭐 애기들 음악도 들려주고 뭐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요 태교법에 대한 선생님의 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요즘은 태교인데 뭐 모차르트다 뭐이다 뭐 네. 외래 무슨 뭐 음악 가지고 우리 농이 하나도 모르고 민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요. 저그 서양 것이나 저하고 서양하고 동양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이 서양은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고 무기 공장, 화학 공장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든 동네 아닙니까? 이 동양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면서 소년들이 슬기를 빚어내는 그 전통 문화 속에서 글자를 만들고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동양은 이런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정치한 사람들이나 고급 관료들이나 그 미국 아니면 뭐 어디 기댈 데가 없고 그저 말하면 선진국이면 미국 그러는데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들 해야지 됩니다. 동쪽에 사는 민족이 뭐 국순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 사는 민족은 어떤 문화를 갖고 한인종은 창자는 얼마나 길고 무슨 음식을 먹고 살고 이런 거라도 이렇게 인식으로 알고 국민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막무가내 그저 미국 문화, 미국 거, 미국 음식 이거 뭐 이렇게 뭐 환장병 들어있으니 국민들이 어디를 보고 따라갈지 무슨 생활의 기초 기본이 돼야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꾼들이나 무슨 고급 관료들이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태교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소리 바람소리야. 바람이 소나무에 지나가면 검은 소리가 나. 대나무에 지나가면 피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 지주가 도는 이게 공자 충서지도라도 그런 글 읽은 소리 글이라도 읽어보고 좋은 음악이라도 불러보고 노동요라도 한 자리 해보고 춤이라도 춰보고 우리 민요 노들강면 아리랑 얼마나 좋은 노래를 놔두고 애국 노래 그 알아듣던 무슨 소리 이오 해가지고 거의 태교가 되겠습니까? 예? 피파 소리 바람 소리 글 읽은 소리 이런 게 좋은 새도 보고 새 울음소리 동물 울음소리 이러는 소리 멋있는 소리 버리타작한 소리 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최고의 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근데 도시 고층 건물에서 무슨 태교가 되겠습니까? 양계장 같은 삶에서 무슨 태교를 오겠어요? 꽉 밀폐된 곳에서.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게 고층 건물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는 부족한 데서 뭐 조금 추운 그냥 밀폐시켜버리고 조금 더우면 막 냉방 틀어버리고 네. 그래서 어떤 무슨 면역력이 생기고 무슨 태교가 되겠습니까? 예. 내가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는데 실제 이런 걸 알면 기가 막히고 정말 미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거인가 하고 근심 걱정만 됩니다. 몇 차례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누구도 다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네.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그럼 태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현실적인 대책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고층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낮은 층에 와서 살면서 태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고층 건물에 살더라도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그 나무라도 좀 심어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 안에다가 숯이라도 놔둬야 돼. 가장 그 오염도가 높은 것이 잠자리거든요. 네. 육면이 성면 세멘트 그렇잖아요. 네. 그 밀폐시켜 버립니다 그냥. 햇볕이 마치 그 뭐 요즘 방송 들은가 뭐 선전하면서 보면 햇볕을 쬐면 뭐 피부방울에다 선크림 발라라고 이 나쁜 놈들입니다. 선크림도 피부는 하지만 절대로 피부암이 안 걸려. 태양빛 쬐어가지고 공해땀 흐르고 약물땀 흐르고 그러는 건데요. 정말 좋지만은 태양빛을 쬐이지 않으면 비타민 D를 못 만든 거예요. 저 서양문 전달받았고 뭐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그 쪼락말 탄 소리 같은 뭐 이런 소리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불사스러운 소리는 안 해야 돼. 주류 언론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주류 의사들이나 주류 제약회사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장사라는 게 환장병 들어가지고 돈벌이에 막 급급해버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농민들 하루 내 태양빛 쬐고 멋있고 논매고 일억 원 사람들 그 피부암 걸려 다 죽으라고. 농촌에 피부암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게요. 예. 정신 넉 빠진 소리죠 그런 것들이. 안 그러겠어요? 자 일단 그 환경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공기를 잘 통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예. 예. 아 그리고 노래도 들려면 민요 같은 거 남도 창 같은 거 얼마나 우리 아리랑 같은 거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그런 노래도 틀어놓고 방 안에 소파라도 없고 침대라도 없어야죠. 그 살인 침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운동량이 배가 줄어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밥상이라도 탁자에 먹지 말고 둥글둥글한 상에 방에다 놔두고 가족들이 배에 둘러서 앉아서 저금으로 칼 놓고 밥 먹지 말고 수저로 밥이나 똑똑 떠먹으면서 천지 부모 젖 아닙니까 밥이. 밥이란 말은 받든다 그 말입니다. 제사상이나 다름없어 밥상이. 흔히 밥을 애기들이 칼로 찍어 먹고 저금으로 찌글찌글 밥을 먹고 그냥 먹다 내버리고 이런 이 가정교육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태교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이야기 오신 노신하고 밥상머리에서 야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나 한번 해봤냐. 이놈 세상이 이 역사를 부정하고 조상을 부정해버리고 부모 모시는도 이해득실을 따진 세상에 어떻게 아파트에서 태교가 되겠어. 깨달지 않는 사람 치고는 못 오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라도 네. 나무라도 한 그루 갖다 놓고 숯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물동이라도 방에다 갖다 놓고 창문이라도 열고 소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라도 방에 안 뿌리고 뭐 청정기다 뭐이다 가습기다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국민들이. 그냥 장사꾼들이 뭐 좋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이 테레비
이가 말이죠. 그 광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사용하고 먹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을 그냥 밤낮 없이 그런 과잉 선전하고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약을 이 합성화학 약물을 선전하는 나라예요. 먹어서는 안 될 식품을 선전을 다 하고 그러니 이 국민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네. 정말. 선생님 여기 그 태교법에서 마지막으로 그 민족생활의학 6대 법칙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근데 이 개구리 운동 같은 게 이렇게 발을 오그리고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네. 것이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이 되고 침대라도 버리고 오동나무 평상이라도 바닥에다 깔고 자야 돼. 그리고 목에다 오동나무 벽에 반달벽이라도 베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푹신한 벽을 이거다 치고 사니 고침당면이라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정말 오동나무 평상에라 화판에라도 깔고 이렇게 자면서 반드시 하고 척추라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쪼그란 것을 세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무통부만 하게 돼 있어. 아 이게 쪼그려 앉아서 빨래. 그러면요 네. 빨래라도 해보고 방이라 청소라도 해봐야 하는데 청소기로 이런 서서히 이렇게 서서 하죠. 다. 무슨 여자들이 운동을 기획하셔야지. 그리고 가장 나쁜 행위가 말이죠. 아주 우리 어머니들 가리고쟁이 문화라도 알아야 되는데 여성들이 삼각 팬티를 입고 다닙니다. 부인과 입으로는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데 나가는 구멍은 소변 독국물 나가잖아요. 그러면 변 나가잖아요. 네. 학문으로는 그 나간 구멍은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공기 소통되고 산소 공급되라고 헐렁헐렁 미터진 가리고쟁이를 입고 불을 떼고 팥을 메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 밤매면 흙에서 세라믹이 올라가고 부인과 치료 다 해불고 아침형으로 부엌에서 계룡산 호랭이 굴뚝 같은 소나무 장작 막 밀어놓고 거기서 얼마나 목탄액이라든가 세라믹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피부병도 없고 부인병도 없는 거예요. 딱저히 삼각 팬티나 골셋이나 높은 신발 자궁에다 훅을 대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한 부인들한테 태교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 해봤더니 나만 미친놈 되어버려 이게. 정말 우습게 생각해버립니다 지금. 정말 잘못돼 갑니다 문화가. 유럽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애를 산부인과에서 뽑아내거나 인위적 분만하거나 뭐 무통분만한다고 척추 맞추고 이런 거 불사스러운 짓 안 합니다. 저 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태교도 좋고 다 이제 운동법도 좋지만은 방 안에 자기가 잔 방이라도 없어서 청소라도 해보면은 무통분만하죠. 자궁이 수축학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운동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운동을 안 해볼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못 오고 뭐얘 어린이였나 가지면 그냥 공주마마가 돼가지고 그냥 편한 거이 좋은 줄 알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내일 아침에 어린이 달라면 초롱불 매다놓고 저녁에 배를 짜 쿵쿵하고 빨래하고 뭐 실컷 내리고 무명 잡고 반 메고 그리고 내일 어린이 아침에 나가서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나와서 찻국밥 해먹고 그래. 요즘에 얘들 하나 날라면 뭐입니까 이게 정말 어디 정말 참 좋지 못한 건 아닙니까? 산부인과가 그냥 이놈 저놈 그냥 가서 낳고 뽑아내고 집어내고 그런 대로 얘기를 나러 가가지고 공주마치 누워서 이게 어떻게 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부들이 이제 깨달아야지 돼요. 저는 그 외국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도 해보고 병원도 서로 이제 건강 강좌라니까 병원 같은데 별군데 다 가보고 강연도 그래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아이를 인위적으로 출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내 나라 폄하한 것 같고 참 어디 나가면 부끄럽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보면은 예. 아니 곧바로 그 출산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출산은 다 산부인과에서 한단 말이죠.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산부인과를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간 우리가 무슨 산부인과가 있고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초가 삼간에서 시부모 모시고 동서 모시고 살면서 머리방에서 다 거쳐오면서 애를 적게는 5에서 10세가량 낳습니다. 예. 10세가량 낳았어. 무슨 산부인과가 있겠어요? 뭐겠어요? 시어머니가 받지 않으면 큰 동서가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받을 사람 없어. 자기 혼자 얘기 낳고 자기가 자르고 그래.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게 애를 낳고 그랬는데 한 5, 60년도 안 됩니다 이제. 어리 그 무통분마이라고는 좋은 명분을 갖고 마수들이 괴물단지들이 모두 장사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출산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새 생명체를 우주 자연의 이치와 기운의 조화로서 부모로 하여금 점지받은 고귀한 생명체인 건데 그렇게 이 태교를 하고 그리고 출산을 되게 전부 다 가정에서 자기가 거처한 방에서 산곳방에서 이렇게 아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어린이를 다 낳고 다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서 척국밥해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만 나고 산기만 있으면 산부인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산부인과에 가서 분만대 넣습니다. 너무 다리를 고정을 시켜버려. 아니 다리를 고정을 시켜갖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서서 난 사람, 엎쳐서 난 사람, 누워서 반드시 누워서 사람, 쫓겨나서 난 사람 그 어린이가 시킨 대로 힘의 중력을 줘갖고 어린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다리를 고정시켜놔 버립니다. 그러면 너는 애 못 나니까 인위적 분만하자. 하나가 상업적 논리거든요. 하고 무통분만해라. 어린이를 낳는 과정이 통증이 길어봤자 20분에서 15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참을 만한 통증이야. 그런 통증을 거쳐서 나와야 세상에 나가서 자리벌하게 돼 있고 정신력을 차리게 돼 있고 지혜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산할 때에 어머니의 산도를 거쳐서 나가야 쪼꼬라 이렇게 어머니 배 안에서는 284, 5일 동안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앉습니다. 네네. 이게 허리가 구부러져 버렸다. 굽어 있어. 그렇게 산도를 하면서 허리를 반드시 핀 거예요 이제. 펴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 펴진 산도 그게 기가 막힌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를 낳아야 되는데 무통분만은 됐고 척추만 치워줘. 네. 해운부 절개해버려. 무조건 오고 무조건. 그래갖고 약물로 유도분만하고 흡입분만하고 억지로 이렇게 약물 투여해서 수축을 시켜갖고 그런데 이제 유도분만 또 흡입분만은 또 그런다고 합시다. 어린이를 그렇지 어머니 배를 갈라갖고 애를 뽑아내니 배 안에 든 아이가 기절 초포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배를 쬐고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니 어쩌겠어요 이게. 이 집을 이렇게 방에 있는데 막 상량을 두드러 빼고 막 쪼개고 자르고 해갖고 기붕에서 난리를 쳐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겠어요. 그리고 착추마취 해버리면 어쩌겠어. 어머니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도 다 실신해버리잖아요. 그 아이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출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그 뭐 40%를 개복 수술을 해서 납니다. 물론 돈도 좋지만은 어린이를 가지면 날 수 있는 능력까지 우주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주는 거에 힘까지 나는 힘까지 그런데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진 수완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개복분만을 해버리면요 한 달간 조련다가 병원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건 뭐입니까?
어린이 나면 2, 3일이면 회복이 다 되어버리거든요. 농촌에서. 모두 공주마마가 돼갖고 병원에 묻는다. 산후조리원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 미친 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연부모는 그냥 수축이 되어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 뿐이겠어요. 제가 현대학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의학도 좀 공부한 사람이고, 네. 평생을 했으니까. 어린이를 낳게 되면요, 옷을 벗겨놔야 됩니다.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네. 최소한도 옷을 2시간 이상 벗겨내야 피부로 호흡을 하거든요. 피부로 호흡을 해가지고 피를 막게 해서, 예? 피를 막게 하고 이 폐장으로 보내서 좌심방에서 좌심수로 깨끗한 피를 돌려서 나는공을 통해서 내보내고, 우심방에서 우심수로 나가는 피는 더러운 피는 따로 갈라갖고 하반신으로 돌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옷을 비켜놓고 산소 공급이 돼야 심폐기능도 건강하고, 심장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나는공 5개가 있거든요. 근데 피 나가는 구멍이 나는공이에요. 이것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개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피를 돌려 이렇게 개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옷을 입히면 개폐를 못 해버려. 심장이 나는공이. 그렇게 심폐기능이 다 약해져 본 거예요. 양심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라면은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냥 옷을 벗겨내야지. 그냥 이렇게 옷을 벗겨서 한 2시간 정도를 놔두면 네, 된다 이런 거죠. 안 추운 거예요. 그리고 산모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산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산고방. 네. 산고방 킁킁머니 놔둬야지 돼. 어두운 뱃속에서 캄캄하게 있어서 막 태어나온 아이를 화면 전기 조명을 해갖고 다 놔두니 아이가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정신 신경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한 2시간 그렇죠. 정도. 아니 어두운 곳에 한 3일간 3일간요? 예. 침침을 그리고 차츰차츰 밝아져야지. 3, 4일 일주일간은 어둠침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회를 첫일에, 둘째일에, 셋째일에 7일에까지 공을 들이고 삼시상 차려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그러잖아요. 그 삼시상에 한인 할아버지, 한웅 할아버지, 한백은 당군 할아버지, 그 삼신 할아버지 상을 차려놓고 그거 다 빈 거예요. 거의 하느님한테 고유제를 하는 겁니다. 7예까지. 그런데 뭐입니까? 우리 뭐 산부인과라든가 병원에서 애 낳는 애들 산 미역국이나 시끄러져 버리고 무슨 삼시사에 뭐이고 그러냐. 그런 공을 들일 중이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하나 얻어서 그렇게 공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아이가 이제 옷차를 안 입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옷차를 안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젖을 안 먹여야지 돼. 소젖. 아 우유예요, 우유. 소젖을 먹여버리잖아요. 분유. 분유를 네네. 48시간에서 50시간이 젖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산모가. 그러면은 산모가 이 젖이 안 나온다 그 말은 뭐이겠어요 이게? 먹이지 말라 이런 거겠네요. 천명이죠 천명. 자연단식 아니겠어요? 자연단식을 하고 천명을 거여오고 소젖을 먹여버립니다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그렇죠. 소젖을 먹여본다니까. 예, 먹이죠. 그래 천명에 따라서 48시간 굶어야만이 이제 먹여버리면 소화 시키느라고 그 배설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여야 배냇덩이 빠지고 이 283, 4일 먹었던 그 영양 찌꺼기를 뽑아낸 거인데 굶어야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명에 따라서 천명을 받들어서 굶겨놓고 죽염이나 소금물, 감잎차나 생수 먹여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럼 태변을 7번 이상 쌉니다. 새까만이 이런 그릇으로 한 날을 본 거예요. 근데 소젖을 첫젖을 먹여버리니 배는 또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초생아 항달, 아토피성 피부염, 뭐 온갖 천식 무슨 뭐 온갖 질병 병충해 달고 살아버려. 그러는 것이요. 48시간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을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이런 네, 거. 물만 먹이면. 물만. 예, 물만. 근데 애기가 막 보채고 울고 그러지 않을까 배고파서? 안 옵니다. 그럼 이제 젖을 빨아 빈젖을 어머니 아이가 네네네. 어머니 품 안에서 어, 빈젖을 빨면 오로가 빠지게 돼서요. 그리고 젖이 돌게 돼 있고. 산모가. 네. 예, 빈젖을 어린이가 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정을 주고받고, 예. 그리고 애가 울어보기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어머니를 실험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팔다리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 배 안에서는 어머니가 흔들었으니까 피가 돌아간대. 밖에 나오면 손을 이렇게 반틈 쥐고 이렇게 손을 들고 발을 들고 발버둥 이렇게 치죠. 흔들면서 운 거예요. 네네. 거의 모관 운동이라고 그래. 피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기가 막힙니다. 자연법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걸 뭣도 모르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 아이를 소젖을 먹여서 네. 옷을 입혀서 또 예방 접종을 한다 그래. 네. 이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방 접종. 예, 내가 몰마라를 맞아서 죽더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예방 접종을 초등학교 가더라도 얼마나 맞은 줄 아세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 예. 아주 이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 그 기록하는 수첩. 그 좋지만 국민 자유에 맡겨야지 억지로 강제로 그래갖고 뭐 최하 40회 이상 뭐 마치고 네, 그 접종 예방 접종료도 27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 뭔 짓입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홍역이라도 치면 암도 없고 병이 없는 거예요. 홍역 열을 내서 그게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 열을 내서 내 몸에 들어온 잡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를 없애고 태워 죽이고 그러려 홍역 치료고 그런 건데 뭐 예방 접종은 다 번다. 이 별일은 짓을 다 해버리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저 병원에서 지금 최고로 알고 이렇게 해버리니 너무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롱하고 무조건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환자를 보는 것도 본 것 같지만은 돈치가 먼저 내다보죠 이제. 이거 완전히 상업화되어 버리고 뭐 영리병원도 생겨버리고 뭐 이제 앞으로 뭐 별짓 다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출산 같은 것들이 바로 전부 이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아이를 10명 20명을 낳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기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정치 달리 바꿔지고 특히 이게 출산 육아 문화가 바꿔지지 않는 한 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병으로서 나서 그래갖고 그 아이를 옷을 입혀갖고 신생아 실어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매일 우유 먹여주고 그걸 어머니의 정도 받지 못하고 그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그 아이가. 정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이롱 바구니다가 강보에다 싸서 갖다 뉘어놔버리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래갖고 거기 이제 나오면 소아과로 넘겨버리죠. 그 소아과에서 또 마음대로 해버리죠. 어린아이한테 뭐 약미고 주사놓고 뭐 아프고 이 병으로서 낳게 되면 일평생 병주머니 약주머니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정말 배냇동안 안 빠지고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또 양계장 같은 데 가다 기르면서 밀폐시켜서 과잉보 해버리고 전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어 먹일 줄도 모르고 다 사서 먹여버리고 나가면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병원 학교 직장 급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음식 못 먹어. 요즘에 교육부 같은 데는 장독대로 학교다 못 만들게 불결하다고 이런 교육제도가 세계에서 어디에 있겠어요. 참말로 우리 어머니들 열성코라로 고춧가루 치려면 고춧가루 치고 된장 치려면 된장 치고 기름 치려면 기름 치고 쪼물쪼물해서
비벼 넣으면 손가락 같은 양념 맛이 나고 그렇게 음식이 발효 잘 되고 아름답고 그런 거인데 그런 음식을 못 미게 하고 장독대를 못 만들게 한다니 이게 기가 막히 죽을 노릇이야. 이건 나라가 일으켜서는 이게 미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 절대 못 지킨다. 1,000조 원을 세려 부숴도 의료 보험료를 1,000조 원을 때려 부숴 병 못 나서 의사가 5천만이 되더라도 병 못 막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리고 나라 뭐 정부가 뭐 정치가 국민이 어떤 우리 풍토에 맞게 어떤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건강하겠다. 이런 거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도나 답답해서 가정 생활 보호감책을 만들고 있어. 이게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멀쩡하지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몇 사람이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뜻있는 소리라도 정리를 해놔야 후생들이 정리해놔서 보기 때문에 저 강주서 촌놈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정말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이 생각하면 여기 그 출산 육아에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자연분만은 누구나 다 좋다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연분만이 예. 우리 그 아이들의 건강의 첫 출발점이다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피치 못하게 이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임신부가 야하다든가 애가 토라지 앉았다든가 뭐 거꾸로 앉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제 도저히 임신부의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나 수축학대 과정이나 또 뭐 양수가 이렇게 터져 샌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야말로 이제 불가피하게 수술을 그 제왕절개라고 좋은 말을 붙여놨는데요. 그냥 배를 딸 수밖에 없죠. 그 제왕절개라는 소리가 아주 별로 좋지 못한 소리입니다. 이제 개복 수술을 해갖고 우리는 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어디 뭐 병원에는 1년에 뭐 700몇 명을 낳는데 100% 개복 수술해갖고 일을 난 병원도 있고 그래요. 그 조장을 하죠. 그 수술을. 그럼 뭐 돈벌이 될 일이나 못할 거 있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 타치한 사람 없습니다. 양심가들이 법원에서 안 됩니다. 아무리 환자가 피해를 보고 오더라도 의사들하고 싸매가지고 이긴 적이 없거든요. 안 되거든. 의사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동료 뭐 잘못했다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안 돼. 그 서민들은 당하고 그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니 또 승낙받아놓고 다 하잖아요. 그 생사람이 죽고 뭐 다리를 자르건 팔을 자르건 의료 사고가 나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 뭐 법이 민중 편에 서겠어요. 안 씁니다. 다 있는 편에 쓰고 다 권력 구조 편에 쓰고 그러지. 서민 대중들 편에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리고 그 베네똥 말씀하신데 이거 정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라도 최소한 저도 못 해봤는데 48시간 동안 애를 우유를 먹이지 않고 소금물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베네똥을 완전히 빼내는 요거 하나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유수유도 다들 좀 최근에도 그 사회적으로도 언론에서도 모유수유를 하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긴 한데 뭐 모유수유의 중요성도 다 알죠. 그렇게 하기는 몰라도 중요하다는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첫 젖을 이렇게 우유를 안 먹여버립니까? 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업자들이 첫 젖을 자기 우유를 먹이려고 얼마나 노비를 하겠습니까? 그 먹은 첫 우유 먹은 놈만 찾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빈 젖을 빨고 유도가 터져야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젖이 나오면 이제 먹이고 그랬는데 또 직장 사려고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유라기보다는요 현미 뭐 이게 율무 밀
초, 수수 뭐 많습니다. 지장, 콩, 꼭 콩이 들어가야 이제 소변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7, 8가지를 이렇게 갈아야지 됩니다. 그 농약 안 하고 자초제만 안 넣으면 돼. 그래 그놈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가루를 갈아서 그 생식 가루를 갈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유식을 써주면요 짭짤하니 소금을 넣어서 예, 그래가지고 꿀물이나 좀 곁들든가 그러면 유기농 설탕 조금 타든가 했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먹이면요 아주 영양가가 좋고 바란스가 잘 맞고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이유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젖을 먹일 형편이 안 될 때에 네네. 뭐 집에서 젖 먹일 수도 없고 지금은 육아 휴직이 이렇게 그 산후휴직이 좀 많다고 합니다마는 그럼 최소한도 2년간 1년 이상 젖을 먹여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육아를 할 때게요 굉장히 옷을 차게 입히고 그래야 됩니다. 보호해불면 안 되니까 어린이를 바람 속에 사는 거거든요. 안 추워. 어린 아이들 어른밭에 맨발로 걸어도 발이 안 온 거예요. 너무 과잉받고 양계장 같은 데 가다서 그냥 온실에다 가다기를 버리니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배냇덩이 안 빠져 큰 데다가 가정에서 가공식 먹이고 발효 시간을 못 먹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나온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간장게장 고추장 다 먹는 사람들이 한 10%나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촌에 아니고는 없어. 도시에서는 또 아파트에서는 그 발효가 되지도 않고 1층에서도 그 이제 그런 데다가 똥은 못 싸지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다기루잖아요. 네. 그러게 책도 더군다나 학교 같은 데가 말이죠.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온돌방 바닥에서 애를 공부를 시켰는데 학교 가정에서도 가다 놓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 가다 놓고 있는데 의자에도 앉혀놨잖아요. 딱 이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이를. 그런데다가 매일 입시 공부한다고 쫓겨나시로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자유롭들 못하지. 똥은 안 나가지. 열은 올라가지. 심장은 옷을 입혀버려놔서 날때게 심장 나는 거에 개폐가 안 되고 이게 심장 판마가 그러지. 그냥 화는 나지. 물은 적게 먹고 예? 독국물은 차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야 막 하고 그 스트레스 해소용이거든요. 근데 선생들이나 여보 부모들 보고 그거 행동장애라고 그러고 학교 폭력이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럼 폭력도 안 부리고 행동장애 안 일으킨 거요. 그리고 약 먹은 거 전부 우울증 되어버립니다. 자폐 되어버리고 이게 합성한 약물이 얼마나 독극물인가를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 약인 줄 알아요. 석유 찌꺼기를 모르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 나를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고급 관료들이 의사들이 언론인들이 다 좋아하겠어요? 나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 밑바닥에서는 서민 대중뿐이 없어. 예, 그래서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나라도 해줘야지 되고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학생들 지킨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문을 때려잡아놓고 교육을 시킨 나라가 어디에 있어 이게? 이거 나라가 이 막다른 골목에 가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온다 내가 그런 글도 쓰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깨달게 하고 위엔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소통이 되고 이 사회가 꼬이고 막히고 뒤틀려가지고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 요즘 봐보세요.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 이게. 뭐 하나 올고진 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나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나 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신문 글 같은 거 쓰고 방송 같은 거 하면요. 나 자신은 거 아니라 내가 1년간만 신문 기록하고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면은 1년간만은 환자 70% 60%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협력만 해주면 예, 나 자신해 버려요. 내가 거짓이면 내 개맛도 못해. 내 40년간 네 병 네가 낳고 네 건강 네가 지켜라.
그리고 의학이 없다. 네가 네 몸 네가 다스려야지. 안 돼. 의사란 것은 조력자 역할만 하면 돼. 어떻게 의사가 너무 병을 다스린다. 풀 아프게도 못 다스린데 사람이란.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온 사람이요. 나만큼 경험자가 있겠어요? 나만큼 경험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12만 명인가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답변하고 나 혼자서 12만 명하고 토론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네. 그러나 병원에 장점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나 골절, 타박상, 천재지변 이런 거 성형, 치아부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대의학이 큰 역할을 몫을 해왔죠. 그 현대의학이라는 건 이제 전쟁의 산물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임태태교 출산 육아를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소중한 얘기죠. 여기서 깨져버리면 이건 자연뿐만 없이 인위적뿐만으로 이렇게 달달이 산먹게 되면서 총파 찍고 이런 짓 절대 금기시켜야 되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달이 오도록 해갖고 초음파로 보고 뭐 애기 남자인가 여자인가 무엇이 틀어졌나 뭐졌나 이 간사스러운 행위들이고 또 쫓아가는 산부인 임신부들도 문제거리들입니다. 이게 아무런 혼이 없고 주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해주는 의사도 그렇게 하지 말라요.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건 달달이 오라고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음파가 뭐입니까? 잠수함 음파 탐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속으로 지어대면 되겠어요. 이게 어린이 알차 뱃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신, 태교, 출산, 육아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인 그 후대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오늘 방송이 또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그 장두석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